세상의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웨더뉴스 또는 써니콤 TV라고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또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해봤는데요. 계정들 놔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중에 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아침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 날씨 정보를 알려드리니까요. 저희와 매일 아침 시작하세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방송 라인업 나와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국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밤부터 또 비가 오는 지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떻게 이어질지 첫 번째 코너 시작할게요. 코너 보여주세요. 네,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출근할 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한 2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새벽에 출근했는데요. 한 10도, 11도까지 가까이 아주 네. 포근하게 출근을 맞습니다. 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 해가 뜨고 일어나자마자 한 18도, 19도 쪽으로 맞아요. 쑥쑥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정말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긴 바지 접어 넣고 반바지 같은 그런 옷차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도 제가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그냥 전기장판을 틀고 계속 잤는데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다 일어나서 장판을 껐어요. 그쵸, 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초여름 날씨를 그쵸. 이렇게 보일 예정입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아침 리포트도 함께 보실게요. 보시죠. 네, 소울투리님께서 경기도 가평구에서 5시 45분에 보내주셨습니다. 가평군이죠. 굿모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기 참 좋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뿌옇가지고 너무 싫었죠. 네, 숨만 쉬어도 약간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구름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미세먼지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쵸. 굉장히 맑은 이런 하늘이죠. 네. 또 아름답게 이렇게 아침 노을이 물들어 있는 하늘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색상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서울시 용산구에서 긍정 최 선생님께서 6시 38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네. 돈 벌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은 뜻이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월요일이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 있어요. 아주 어중중한 그런 날. 굉장히 애매한 날이기도 맞아요.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 가신 분, 출근하신 분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쵸. 기회이기 때문에 항상 네네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늘 모습도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봄 하늘 그대로 담아 놓은 모습이에요. 네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줘. 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바람 아빠님께서 6시 44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네. 호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아침에 이렇게 햇님이 딱 올라온 모습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호빵 생각나시나 봐요. 그쵸. 호빵 이제 벌써 들어간 지도 꽤 됐죠. 맞아요. 이제 호빵이라는 단어가 지금 안 어울리는 것 맞아, 같아요. 좀 어색하죠. 그렇죠. 네, 호빵은 겨울 음식이다 보니까 지금 태양을 보니까 호빵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더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들어요. 네, 네, 약간 더워 보이는 그런 그렇죠. 호빵이죠. 네, 이렇게 맑은 날에도 피부 관리 꼭 해주시고 선크림 발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푸른밤님께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6시 51분에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하늘을 보시면은 윗부분은 굉장히 하늘 색상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는데 아랫부분은 그쵸. 초록빛깔, 약간 노란빛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이게 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쵸. 색상이 물들어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또 아무래도 차 안에서 밖으로 찍어보니까 이 틴틴이 약간 물든 것 같은데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관광버스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좋은 날씨 때 여행 가는 거 딱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여행 가는 날 날씨까지 좋으면은 정말 기분도 완전 좋죠. 그렇죠. 네, 푸른밤님 멋진 사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꼬마꼬마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8시 15분에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좋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좋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무도 굉장히 푸르게 이렇게 물들어 있고 하늘 색상도 예쁘고 정말 딱 초여름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번 주에도 이 나무가 약간 텅 빈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딱 남산을 보니까요. 이 그린 색깔, 이 초록 색깔이 맞아요. 굉장히 풍성한 느낌? 이 나무가 이제 약간 머리가 길어진 그런 모습을. 네, 맞습니다. 4월 중순만 해도 또 벚꽃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그쵸. 굉장히 알록달록한 색상과 함께 했는데 요즘 나무를 보면은 다 이렇게 초록빛깔로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그렇죠. 느낌이 납니다. 네, 눈까지 건강한 그런 사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점차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부근으로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일사의 영향도 함께 받아 오늘 전국의 기온이 평년을 웃돌며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평년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종일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점차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중국 남부지방에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밤 제주도와 전남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내일 충청 이남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까지 강수구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발달한 저기압의 전면에서 온난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풍류가 만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류가 발달해 대기 불안정이 유도되면서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점차 저기압이 통과하고 한랭전선 후면으로 북서류가 유입되면서 모레 전반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이상 고온 현상도 내일부터는 한풀 꺾여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전부터 포근함이 감도는 가운데 햇살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더위가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부터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에는 다소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안전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편 아침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오르고 있는데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곳이 있겠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제주 산간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남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30에서 80mm의 요란한 비가 내리겠으니 이 점은 유의하시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10에서 40mm, 일부 충청도와 남부 영동 지역에서는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27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이 한낮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한편 강릉은 18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가 19도 등 포근함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에서도 차차 구름 많아져 일부 서해상과 남해 전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차츰 바람이 강해지면서 남해 일부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행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분들은 햇머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햇머리는 하늘에 차츰 구름이 많아진다는 신호인데요. 햇머리를 보시면서 날씨의 변화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까지 비가 확대돼 내리겠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목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는 지역이 있지만은 주말에는 날씨가 또 좋을 예정입니다. 그쵸. 오늘 밤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고요. 네. 이 비는 내일 모레 목요일쯤 그친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늘 날씨 포인트 짚어봐야 되겠죠?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벌써 여름인가 본가.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8도까지 올라가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24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습하진 않아서 그렇게 덥게는 좀 안 느껴져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견딜 만한 그런 더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네. 대신 동해안인 동풍의 영향으로 조금 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세요. 네네. 두 번째는요. 짜잔! 네,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밤부터 제주도와 남서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쯤 대부분 그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네네. 마지막은요. 네, 밤사이 남부 돌풍과 벼락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날씨를 짚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 후반 그쵸. 쪽에 올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차 안에 그런 점심, 도시락 아니면 장 보실 때 그런 고기를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차 타면은 안에 금방 뜨거워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런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날씨톡 이슈톡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을 전해드린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에콰도르라든지 그렇죠. 필리핀 등지에서도 강진이 이어졌고 또 멕시코에서는 화산도 폭발이 됐습니다. 네.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지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들에서 발생한 강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들끓고 있는 이 불의 고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부터 보시죠. 테마 큐큐. 불의 고리가 들끓고 있다. 네, 일단 작년에 가장 컸던 지진이 그 네팔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1년 전인 것 같은데 어허. 2015년 4월쯤에 7.8의 아주 큰 그런 강진이. 지진 그죠? 발생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이 불의 고리,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진, 화산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지진을서부터 이렇게 뭐 쓰나미로 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습니다. 위험한 그런 natural disaster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그렇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도 또 강진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게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그렇다면 지진대와 화산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구는 하나의 동그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들의 지각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지각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구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심플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약간 퍼즐처럼 생긴 그런 맞아요. 모양 조각이 있기 네네. 때문에 계속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진도 발생하고 쓰나미도 발생하고 그렇죠. 화산도 폭발되고 하는 것이겠죠. 네네. 일단 지진대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연결한 띠 모양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면은 파란색으로 좀 점 같은 거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이게 네. 바로 지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네팔 보이시죠? 그쵸? 우리 지진 소식 자주 들려오는 네팔에 또 지진대가 있고 네. 또 여기 불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멕시코라든지 칠레,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진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화산대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화산대란 어느 지질 시대 내에 분출한 여러 개의 화산이 배열된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렇죠. 점 보이시죠? 이게 네네네. 바로 화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일본에도 많고 특히 이 고리 부분으로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바로 불의 고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비슷하게 이 모양대로 이 링으로 가는데요. 희한한 게 또 특이할 수 있는 게 거의 한 90%의 지진이 불의 고리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 세계 맞습니다. 75%의 화산대가 이 지역에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그쵸. 이 지역에 사시면 항상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뭐 항상 지진 소식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곳이 일본, 그렇죠. 칠레 뭐 이런 네네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불의 고리란 무엇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의 고리로 가장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리 모양의 그렇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불의 고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지역에 보시면은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가장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태평양제도 북미, 남미 해안을 이런 지역을 잇는 고리의 모양이 바로 지진과 화산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활화산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지산이 맞습니다. 가장 유명하죠. 네, 화산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화산이기 때문에 한 1700년대가 네. 맨 마지막으로 폭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지역을 총 연결하면은 한 4만 킬로미터가
와우.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네. 세계 최대의 조산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지구의 지각판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이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푸니타 씨가 퍼즐 말씀드렸죠. 그쵸. 이 네네네.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지진과 화산대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화산의 75% 정도가 이 네네. 지역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진의 약 9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감지할 수 없는 지진을 포함해가지고 1000에서 5000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감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죠. 지진이 매일 그렇죠. 1000에서 5000회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데 네네. 정말 크죠. 정말 그렇죠. 많이. 네네네. 그렇죠. 감지할 수 없는 지진까지 이렇게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죠. 1000에서 5000회 정도. 네네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강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네. 가까운 일본에선 강진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하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감이 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들어오면서 약간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브레고리가 무엇인지 아까 잘 살펴보았죠. 그렇다면은 브레고리에서 역대 사례를 그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브레고리 역대 강진 사례입니다. 칠레 브레고리에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지난 1960년 5월 22일에 발생했고요. 규모 9.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와우, 네. 네, 여러분 저 굉장히 자연재해 영화 이 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영화를 통해서 그 강진을 약간 간접적으로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규모 9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근데 9.5 정도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이상으로 굉장히 그쵸.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사망자를 보시면은 1,600명 넘게 네.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만여 명 정도, 3천여 명이죠. 그렇죠. 네, 3천여 명 정도 이렇게 부상을 당했고 약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제일 클 것 같은데요. 또 칠레뿐만 아니라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바로 알래스카 지역인 것입니다. 1964년쯤에 발생했는데요. 보시면 3월 28일 네. 규모도 역시 9.2의 정말 지진이 컸습니다. 발생했습니다. 네. 네, 또 지진의 발생 후에 이렇게 쓰나미까지 발생했는데 네. 이 쓰나미가 무려 8m가 넘었대요. 와우.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쵸. 네, 사망자는 110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달러로 네. 추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음 보실게요. 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기억이 크죠. 나죠. 그렇죠. 저도 이때쯤 싱가포르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다른 지역을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 네, 이 지역도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요. 지난 2004년이었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휴가를 많이 떠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피해 규모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규모 9.1이었는데요. 아주 큰 그런 지진을 한번 보았습니다. 네, 이때 또 해일 같은 게 발생을 했는데 약 35m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브레고리에서 최근에 발생했던 지진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본 가장 최근에 발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본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에콰도르도 발생하고 네, 멕시코도 이렇게 화산 폭발되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4월인데요. 지금 보이시면 14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14일은 일본 쿠마모토 지역 규모 6.5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16일쯤 규모 7.3 바로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진의 여파도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17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에는 멕시코에 또 화산까지 분화가 됐고 그리고
통가에서도 역시 규모 6.1의 네. 지진이 지난 17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 바누아투 규모 4.9의 또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지진에 대한 그런 공포감을 그렇게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뉴스로 접하고 그렇죠. 영상으로 접하기 때문에 막상 진짜 강진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렇죠. 이 예상치 못한 그런 지진을 맞추게 됐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입니다. 그렇죠. 보시죠. 네, 일단 튼튼한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하고요. 네. 머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방석이라든지 베개로 이렇게 머리 등을 감싸서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머리를 꼭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시고 가스라든지 전기 같은 것은 먼저 이렇게 차단을 하시기 바랄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보다는 이 계단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고요. 비상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요. 네, 유리창이라든지 뭐 간판 같은 것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조심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큰 진동이 멈춘 다음에 공터라든지 공원 등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들 사이에 있으면은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붕괴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동이 멈춘 다음에는 항상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고리에 포함되지 않지만 어쩔 때는 자그마한 그런 지진이 네, 나타나죠. 맞습니다.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규모 한 2.0 이런 그쵸. 지진이 또 자주 발생하고 그런 네. 소식을 또 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진짜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여행을 다니면서 운이 안 좋으면 그쵸, 또 그쵸. 이렇게 또 지진을 맞이할 수가 그쵸. 있죠. 그래서 네네네. 항상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Hi, in South Korea,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It's time to bring out your shorts and enjoy the summer-like weather outside. Now, we've got a strong dose of vitamin D today with clouds passing through, but that won't necessarily be bringing down the temperatures for today. On the other hand, Jeju Island and the southern coastline is looking at some spring rain at night, so do take note of that. Now, currently, we're seeing more clouds coming in all across the nation, and we are expecting overcast skies resulting in some rainfall for the south, including Jeju Island. Now, but before the rain starts to pour, the microdust will be bringing down the air quality levels. So get your hands on some medical masks and an umbrella. Now, this rain will spread through Chungcheong provinces and below by tomorrow morning, pouring down 80 millimeters of rain for the south, more so along the mountains of Jeju, and 10 to 40 millimeters for the rest of the wet areas. Now, shifting to temperatures, if you loved yesterday's flip-flop weather, you'll love today's as well. The maximum range starting from 14 to 29 degrees Celsius nationwide, which is cooler for the East Coast, but a lot warmer for the rest of us. Now, you may get away with short sleeves as of now, but you'll still need a jacket at night with the temperatures shifting back and forth. So try to move around as much as you can to keep from getting sick.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써니콤 리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멋진 리포트와 함께 그 나라에 대한 또 다양한 또 여행 정보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라든지 문화, 페스티벌, 역사 이런 정보도 드리고 있죠. 네네. Welcome back to our final segment. Today on the show, we're going to focus on 3 different countries, going to Australia, to Laos, and then Germany. Definitely 3 different, very different types of countries and cultures we'll take a look at today. So let's dive right into our very first photo.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호주, 라오스, 그리고 독일에서 멋진 리포트 도착했습니다. 먼저 호주로 가볼게요. 출발! 네, 호주 시드니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지금 구름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색상도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하얀색도 있고 저기 초록색도 있어요. 약간 네, 아주 멋진 그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This picture is from ID name Neil QLD Weather from Sydney in Australia in a town called Cabletown. I guess it's a suburb city in the area. This photo was sent on the 22nd right around 5:36 p.m. stating momentous clouds announce an approaching thunderstorm. 네, 구름의 색상이 이렇게 초록색 가깝게 변하면은 뭐 천둥, 번개 같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 와우. That's so weird. 아주 독특하고 약간 희은하게 생긴 구름 모양을 담아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구름 모양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4월의 시드니 날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높고요. 서울의 6월과 굉장히 비슷한 또 강수량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가벼운 긴 소매 옷은 또 필수고 또 가벼운 겉옷을 챙기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한 달 중에 열흘 정도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접는 우산 같은 것도 꼭 필수라고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설문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백만장자 이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백만장자들이 이 시드니로 정말 많이 이사를 간대요. 그렇죠. 그만큼 좋겠죠? 맞습니다. Taking a look at the survey from New World Health saying the millionaire migration. So basically millionaires from all over the world looking at where they migrate to the most. Number 1 city is Sydney in Australia. Number 2 is Melbourne in Australia as well. All benefiting from the millionaire inflows from China, Europe, the UK, the United States, and South Africa as well. 네, 인기도시 1위가 지금 보시는 시드니고 2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멜버른에서 리포트 많이 도착하잖아요. 그쵸. 1위는 시드니, 2위는 멜버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바로 투자 이민 비자 플러스 IT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요. 살기 딱 좋겠죠. 네. 이렇게 날씨도 좋지만 또 가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맞아요. 일단 매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이 시드니 도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아름답게 변한다고 해요. 그렇죠. 컬러풀하게. 맞아요. 네, 다음 리포트 보실게요. 네, 이런 페스티벌로 변한다고 합니다. 비비드 시드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색상 정말 다양하고, 네, 이 전기값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겠죠. 그래도 like I'm thinking if it's got funded by the government, I'm pretty sure they're LED light bulbs to hopefully save some energy.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far end, in the far center, it is the Sydney Opera House. So landmarks from there, iconic landmarks from the Sydney Opera House all the way down to, I guess, the center right in front of us. It's a beautiful area where a lot of people can enjoy just the festive light bulbs and just the vivid environment. 네, 비비드 시드니라는 이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23일 동안 펼쳐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전망을 딱 바라보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특히 밤 야경이 끝내줄 것 같은데요. 한 23일 동안 펼쳐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 밀리언, 그래서 보면 100만 명의 여행객들이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맞습니다. 네, 올해로 이렇게 8회를 맞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9회인가요? 8회인가요? 예, 8회라고 해요. 그렇죠. 네, 아주 독특한 그런 축제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름 계획, 여름 여행 계획을 세워주시면 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네요. 네, 아주 멋진 사진 Neil QLD Weather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 라오스 비엔티안이라는 지역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네. 지금 일단 리포트를 딱 보시면은 약간 한국 같은 느낌이 많이 전해지죠. 그냥 전깃줄 담아져 있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 comfortable morning but likely to be hot. This photo was sent from ID named Nia IPM from Vientiane in Laos. Sent it over on the 21st, which was this past Thursday, right around 10:18 a.m. Looking at the forecast, 25 degrees Celsius going up to 37. Wow. 네, 라오스 네. 4월의 한낮 기온 같은 경우에는 약 35도로 매우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40도까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쵸? 40도까지 올라갔었대요. 와우. 정말 덥죠. 네. 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여행 가시면은 또 탈 수도 있으니까 지칠 것 얇은 같아요. 맞아요. 긴팔도 챙겨 가셔야 하고 할 것 같아요. 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보시죠. 네. 찝찝한 느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네.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네, you can already feel the stickiness all the way from this picture. Taking a look at the forecast this past week, there were temperatures that went up to 40 degrees Celsius, which is quite steamy, very toasty indeed. Vientiane, to many people's surprise, could be the cleanest city in all of Southeast Asia. Now, with a lot of people kind of wondering why, it's hardly to believe that it's actually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but on the contrary, very clean indeed. 맞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좀 안 좋은데 반면에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라고 그쵸? 해요. 네네네. 보시면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내륙 국가라고 합니다. 네? 바다는 없지만 대신 이 국토를 가르지려는 무슨 강이죠? 메콩강이 흐른다고 해요. 와우, 네, 그래서 더 모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If there is any body of water near humid areas, 네. you're bound to have a lot of mosquitoes. So hopefully if you guys are planning on taking a trip down to Laos or Cambodia or any places in Southeast Asia, especially over the summer, you'll probably need some bug repellent, some mosquito spray, something to make you survive without scratching yourselves all vacation long. 네. It's quite interesting. Here are a few words in Laos that you should know. Sabaidi means hello, welcome.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바이디. 그렇죠. 또 이렇게 외국인을 이렇게 라오스의 언어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쵸. 반갑게 좋아하죠. 그렇죠. 느껴지고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는 콥차이 레일레이. 컵잘렐레, 네. 사바이디, 네. 컵잘렐레.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언어들, 단어들도 한번 그쵸. 배우시면 또 굉장히 반갑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런 점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독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일하면 또 맥주와 소시지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아주 맛있는 그런 나라로 가겠습니다. 아하. 보시죠. 네, 와우. 독일 바이에른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24일 리포트고요. 네, 지금 구름이 굉장히 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네요. 네, 오. taking a look at the forecast here, 1 degrees to 8 Oh. degrees Celsius, and there was a bit of snow that came down in Munich, Bavaria in Germany. This photo was sent this past Sunday, right around the 24th, 7:17 a.m. Quite a chilly morning they started off the day. The very next day, temperatures went even lower to -1 degree Celsius. Another snowfall came on that day as well, starting off the week fairly cold in the middle or at the end of April. 네, 지금 거의 4월 말인데 굉장히 평년 기온보다 낮은 그런 기온 분포를 네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눈깨비도 내리고 했대요. 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와우.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비 아니면 뭐 이렇게 진눈깨비가 내려서 그래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beautiful picture from Bavaria in Germany. For those of you guys who don't know, Munich is the capital city of Bavaria in Germany, located on the river of Isar, north of the Bavarian Alps. It's the third largest city in Germany, right after Oh. Berlin and Hamburg. Now, there are approximately 1.38 million inhabitants in the
this city alone. 네, 이 독일의 바바리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하얀색 소시지가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소시지의 이름이 바이스부어스트라는 그런 소시지라고 하는데 뭐 다진 송아지 고기, 돼지고기 섞어서 뭐 파슬리라든지 그렇죠. 양파 그리고 생강, 레몬과 함께 곁들여서 먹는 소시지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For the cuisine, the Weisswurst, as we talked about, a white sausage in Munich. Quite interestingly enough, they're served with sweet mustard and fresh pretzel. Isn't that weird? We usually, I guess for Americans, we usually eat sausages with eggs or for breakfast and things like that. But in Germany, they eat it with pretzels. 네, 와, 그래도 신기하네요. 빵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역시나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There are about 20 major beer gardens in Wow. Munich, so that you just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beer served. Of course, in Oktoberfest.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좋아하시면 꼭 이 지역 한번 방문해야 되는 것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네. 매년 9월서부터 10월까지 아주 큰 맥주 축제가 펼쳐지죠. 네. 네. 그때 딱 방문하셔서 이렇게 맛있는 소시지와 프레첼과 함께 맥주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날씨에 딱 어울리는 멋진 사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쵸? 사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참고해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QR코드 고고. 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딱 찍어주시면은 저희 써니컴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다운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뭐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채택돼서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코너 만들어가면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멋진 사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Today 써니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과 함께했죠. 네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 번 더 마무리해야 되겠죠? 오늘 네. 날씨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짜잔! 네, 오늘 벌써 여름인가 본가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오늘 또 이어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도까지 올라가고 부산은 또 24도까지 올라가죠. 때이른 초여름 더위 한번 오늘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단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조금 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 선선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네, 하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밤부터 제주도와 남서부에 비가 시작되고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오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밤사이 남부지방은 돌풍과 벼락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선크림을 바르고 한번 산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시간이라고요?